녹화 시작하겠습니다. 5, 4.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플립러닝 제3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이 플립러닝 이 주제는 7일 1주 시스템의 탄생이에요. 저번 이 플립러닝 제2차 2교시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이 주라는 어떤 시간 단위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사회 문화적인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문화의 산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길이라는 것이 반드시 7일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 문화적으로 주의 길이라는 것은 어떤 문화권에서는 8일을 하는데도 또 10일을 하는데도 또 13일을 했던 때도 있었고요. 또 현재 특정 문화권에서는 일주를 4일로 이렇게 주기를 삼는 그러한 이 문화권들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주라는 것은 오늘날 이 전 세계의 모든 이 대부분의 문화 공동체의 사람들이 7일을 주기로 하죠. 그래서 다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시 반복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주의 길이는 문화 구성원들의 사회 문화적 관습에 근거해서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정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주의 길이는 문화권마다 다를 수가 있더라. 근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문화 공동체들은 7일 1주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번 이 플립러닝 시간에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이 플립러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질문은 이거예요. 지구상의 문화 공동체 구성원 대부분이 오늘날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7일 1주 시스템은 도대체 언제 그리고 어떻게 탄생했을까? 글쎄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 또는 정확한 대답을 내놓을 사람도 존재하지 않고요. 또 문헌도 또 근거 자료도 사실상 없습니다. 정말이죠. 이 난제에 속하는 그러한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난제, 이 7일주 시스템의 탄생 또는 7일주 시스템의 유래를 사회 문화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토로했던 그러한 유명한 저명한 학자가 있어요. 그분은 바로 알프레드 루이스 그다음에 클레버라는 분이에요. 이 알프레드 루이스 클레버라는 분은 미국이 자랑하는 또는 미국이 탄생시킨 아주 저명한 문화 인류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그 사람, 이 클레버라는 분은 오늘날까지도 인류학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읽어야만 하는 텍스트로 인정받는 유명한 저서를 한 권 쓰시게 돼요. 그 저서는 뭐냐면 제목은 인류학, 인종, 언어, 문화, 심리학, 선사시대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에서 이 클레버라는 분은 주와 관련돼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해요. 주라는 시간 단위, 또 시간 척도 단위는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역사, 다시 말해서 미앤더링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그러한 단위다, 시간 단위다,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저명한 학자도 7일 1주 시스템이 도대체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 또 어디에서 탄생하고 언제 탄생되었는지 이것을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토로했던 그러한 일도 있고요. 그래서 7일 1주 시스템의 우리가 오늘날의 탄생이라든지 유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7일 1주 시스템이 어떻게 탄생했을 거라는 우리가 추정 아니면 추론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추적을 해가는 그러한 일을 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7일주 시스템의 이 탄생을 추적할 수 있는 또는 추측할 수 있는 가장 설득력 있는 두 가지 어떤 역사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를 저는 두 가지 근거를 다음과 같이 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고대 바빌론 사람들이 천문학과 점성술에 근거해서 즉 행성주라는 걸 만들어내거든요. 이 행성주가 무엇인지는 잠시 있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고대 유대인들이죠. 고대 유대인들이
이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해서 일종의 이 생각해낸 착상해내는 일종의 이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 7일 그리고 안식일 개념의 바탕을 둔 유대주라는 두 가지, 즉 행성주와 유대주라는 이 두 가지 이 시스템이 오늘날의 7일 1주 시스템의 탄생의 근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고대 바빌론 사람들의 행성주,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 고대 바빌론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었냐면 고대 바빌론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지금 한 3000년 전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러한 지역에서 문명을 꽃피웠던 인류 최초의 문명을 꽃피웠던 그러한 민족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은 지구중심 우주론을 갖고 있었어요. 지구중심 우주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여튼간에 이 지구 그리고 이 지구에 사는 우리 인간이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천동설이라고 그러죠. 우리 지구는 가만히 있고 나머지 모든 것들이 우리 지구를 뱅글뱅글 도는 그러한 행소니까 마치 이 천동설을 주장했던 그러한 우주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구중심 우주론이라는 것은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다라는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7개의 그 당시 행성이 있었어요. 자, 물론 오늘날의 과학적인 잣대로 보면은 그 이론은 상당히 틀린 이론이에요. 우리 지구는 어떻게 돼? 태양 주위를 돌고 있죠.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에 바빌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도 역시 어떻게 돼? 지구 주위를 도는 하나의 행성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대 바빌론 사람들은 육안으로, 즉 어떻게 맨눈으로, 그때 당시에 뭐 망원경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으니까요.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7개의 떠돌이별, 그 7개의 떠돌이별을 생각했거든요. 그 떠돌이별이 움직이는 이유는 그 떠돌이별에 하나의 이 신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신이 지구에 있는 인간 사회에도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 그때 당시에 고대 바빌론 사람들은 칠행성을 숭배하는 사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면 하늘을 쳐다보면 수많은 별들이 있고 뭐 일단 행성들도 있지만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은 그럼 별에는 왜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별은 하도 멀리에 있으니까 어떻게 움직임이 보이질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맨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7개 그 당시에 떠돌이별은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움직임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이유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 신이 있고 신이 있기 때문에 그 행성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7개의 떠돌이별 또는 행성은 뭐가 있었냐면 토성, 목성, 화성, 금성, 그 다음에 태양, 수성, 달 이렇게 7개가 있어요. 물론 오늘날의 이 과학적인 잣대에 따르면 이 믿음은 틀렸던 거죠. 과학적인 오류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7개의 떠돌이별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떠돌이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바빌론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7개의 행성이 지금 돌고 있는 것을 제가 표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지구가 중심에 있고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게 달, 그다음에 지구에서 또 수성, 금성,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태양,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7개의 이 별자리, 그러니까 별의 움직임을 도식화했거든요. 물론 여기에서는 커다란 과학적 오류가 있어요. 오늘날의 과학적인 측정 방법에 따르면은 지구하고 수성과의 거리하고 지구하고 금성과의 거리를 측정을 해보면 지구에서 금성까지의 거리가 지구에서 수성까지의 거리보다 더 짧아요. 그러면 고대 바빌론 사람들은 과학적인 오류를 범했죠. 고대 바빌론 사람들은 저기에서 여러분들 표에 보시면요, 저 그림에서 보시면요, 수성과 금성의 자리가 바뀌어야 돼요. 오늘날의 과학적인 잣대로 따지면요.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의 이 고대 바빌론 사람들은 지구에서 수성까지의 거리가 지구에서 금성까지의 거리보다 더 가깝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림을 그려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과학적인 오류 때문에 나중에 커다란 또 이 과학적인 오류가 오늘날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거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바빌론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요. 자, 먼저 보면요. 이 7개의 행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7개의 행성에는 각각의 그 행성을 지배하는 신들이 있어요. 그 지배하는 신들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 사회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지구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대 바빌론 사람들의 입장으로 가볼까요? 그러면은 고대 바빌론 사람들이 믿었던 그러한 이 행성의 움직임의 그러한 이 스크린에 나타나 있는 이걸 표라고 그럴까, 도식이라고, 그림이라고 그럴까요? 자,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지구에 사는 인간 사회에 가장 영향력을 적게 미치는 행성이 뭐겠어요? 달이겠죠. 달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우니까요.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에 의하면 수성, 금성, 태양, 화성, 목성, 토성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고대 바빌론 사람들은 토성에 살고 있는 토성의 신이 지구에 있는 인간 사회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신이 살고 있는 것이 바로 토성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토성이라는 것이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이었기 때문이죠. 그네들의 뭐라 해야 될까요? 이 과학적인 지식에, 그들의 과학적인 지식, 또 천문학적인 지식에 따르면요. 그렇죠. 오늘날의 이 과학적인 이 잣대로 되면 그건 안 되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한 생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대 바빌론 사람들은 하루를 24시간의 시간대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24개로 나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에다가 24등급이라고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는 기계장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루가 24개로 나누긴 나누는데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1시간, 2시간, 3시간 오늘날의 시계적인 기계적인 단위로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이 기계적인 장치는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대략 이 하루를 24등분 했던 거예요. 24등분을 했던 거예요. 그때 그 등급 간의 차이는 뭐 때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낮의 길이가 길고 밤의 길이가 짧잖아요. 근데 그네들은 낮의 길이도 12등분, 그 다음에 밤의 길이도 12등분을 했거든요. 오늘날 같이 모든 시간대 24시간이 똑같은 게 아니라 이때 한 시간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시간마다 조금씩 다 달랐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어떤 기계장치는 없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부정시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24등분을 정확하게 나누지 못한 거예요. 그냥 대략적으로 24개의 시간대로 하루를 나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매 시간대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행성의 지배신이 지구를 다스리고 있다는 생각을 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아까 7행성, 7개의 행성이 있다고 그랬죠. 7개 토성, 태양, 달, 화성, 수성, 금성, 목성. 이건 제가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러한 순서로 늘어놓은 거고요. 하여튼간에 7개의 행성이 매 시간대마다 각각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도식으로 좀 설명을 하면 좀 쉬울 거예요. 자, 여러분들 도식에 조그만 화면에 여러분 스크린상 잘 안 보일 수 있지만요. 자, 일단은 그냥 첫째 날이라고 먼저 시작할게요. 맨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날. 자, 첫째 날, 첫째 시간대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루를 24시간대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시간대를, 하루를 첫째 날을 24시간대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나서 첫날, 첫 시간은 가장 강력한 신, 누구예요? 토성이 지배하는 신, 토성을 지배하는 토성의 신이죠. 즉, 토성이 첫째 날, 첫 시간을 지배를 해요. 그 다음에 지구에서 그 다음에 토성보다 더 멀리 토성 다음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이 뭐예요? 목성이죠. 그래서 첫째 날, 두 번째 시간은 목성이 지배를 해요. 그 다음에 지구에서 세 번째로 멀리 떨어져 있는 떠돌이별이 화성이거든요. 첫째 날 3시간은 화성이 지배를 하게 됐죠. 첫째 날 네 번째 시간은 뭐예요? 태양. 첫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시간은
금성. 첫 번째 날 6번째 시간은 어떻게 돼요? 수성. 첫 번째 날 7째 시간은 달이에요. 그래서 7개의 행성을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또 무한 반복이 되는 거예요. 토성, 목성, 화성, 태양, 금성, 수성, 달 이런 식으로요. 또 계속 무한 반복이 되는 거죠. 쭉쭉 7개 7의 배수로 계속 무한 반복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첫째 날 24시간대를 가만히 보시면 화성이죠. 그 다음에 둘째 날 첫 번째 시간이 뭐예요? 화성 다음에는 태양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날 첫째 시간은 태양이 지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또 금성, 수성, 달, 또 다시 토성, 목성, 화성, 태양, 금성, 수성, 달 이런 식으로 7의 배수로 이 7을 반복을 하면서 무한 반복이 되죠. 그렇게 되면 세 번째 날 첫 번째 시간이 뭐죠? 달이 돼요. 네 번째 날 첫째 시간이 뭐가 돼요? 화성. 다섯 번째 날 첫 번째 시간이 뭐가 돼요? 수성. 여섯 번째 날 첫 번째 시간이 금성. 일곱 번째 날 첫 번째 시간이 금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 각각의 날들을 어떤 식으로 명명을 했냐면 그 각 첫 번째 시간대를 지배하는 신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날은 뭐예요? 토성의 날 또는 토성 지배신의 날 이렇게 해요. 두 번째 날은 뭐가 되겠어요? 태양의 날 또는 태양 지배신의 날. 세 번째 날은 달의 날 또는 달의 지배신의 날. 이런 식으로 해서 화성 지배신의 날, 기타 등등으로 나가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물론 오늘날은 월화수목금토일 또는 일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이 순서를 정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첫 번째 날이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일요일, 화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런 식으로요. 이것이 이 바빌론 사람들이 그들 하루하루 즉 7날을 명명했던 명명 방식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바빌론 사람들은 과학적인 오류를 범했다고 그랬죠. 즉 수성하고 금성의 위치를 잘못 계산을 했어요. 거리 계산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계산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날의 월화수목금토일은 이렇게 불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부르겠어요? 월화 그다음에 금, 목, 수, 토, 일 이런 식으로 불렸겠죠. 그래서 저기에서 오늘날의 월화수목금토일에서 수성하고 금성의 위치는 만약에 바빌론 사람들이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오늘날의 입장으로 얘기를 했다면 그 위치는 바뀌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과학적인 오류도 밝혀졌으니까 그러면 수성하고 금성의 위치를 바꿔서 그러면 수요일을 금요일로 되고 금요일을 수요일로 바꿔버리면 어떻겠냐. 근데 한번 굳어진 사회문화적 간섭이라는 것은 이게 바뀌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일종의 타성이 젖어버리거든요. 이제 그게 편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단시간 내 또는 구태여 바꿀 이유도 없고 그래서 바꿀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과학적인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금 오늘날까지도 그냥 월화수목금토일 형식으로 지금 이 요일의 순서가 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바빌론 사람들의 일종의 여러분들 7행성 숭배 사상과 곁들어서 이 7일주 시스템 탄생의 그 유래 또는 탄생의 근거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유대주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고대 유대인들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이 노예 생활을 해요.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 고대 유대인들은 바빌로니아의 문명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빌론 사람들이 생활하는 방식을 고대 유대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은 일종의 7일을 주기로 해서 계속해서 어떠한 반복을 하고 있거든. 일종의 시간 단위를 반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대 이 바빌론 사람들은 토요일, 즉 지구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행성의 지배신이 날이 되면은 그날은 삼가하는 날,
즉 다시 말해서 이 바깥 출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기타 등등의 일을 삼가하고 그냥 집에서 보내는 날로 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스템을 보니까 6일 동안은 바깥 생활을 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좀 무서운 날, 또 금기, 즉 강력한 이 행성의 지배신이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날은 어떻게 돼? 바깥 출입을 좀 금하고 집안에서 생활하는 날 시스템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생활의 리듬을 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하나의 또 착상을 떠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나 믿음으로 이제 그것을 화하는 어떤 이 과정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 종교적인 어떠한 이 생활의 리듬, 그 다음에 어떤 관습, 이것을 확고하게 가장 강력하게 묶을 수 있는 것은 아마 종교적인 계율, 종교적인 믿음일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서가 이러한 입장에서 기술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러운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구약 성서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보면은 하느님이 천지 창조 7일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6일 동안에 만물을 창조하고 7번째 날 휴식을 취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것이 구약 성서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이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까지를 좀 인용하겠습니다. 자, 구약성서 창세기 2장 2절 3절에서는 다음 같은 말씀이 쓰여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이렛날 다 이루셨다. 그분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렛날 쉬셨다. 하느님께서 이렛날 복을 내리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여 만드신 일을 모두 마치시고 그날은 쉬셨기 때문이다. 자,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이에요? 자, 6날 동안에 6날은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다,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7번째 쉬시거든요. 자, 인간에게도 일종의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이 리듬을 맞춰서 생활하라고 가르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6일 동안은 세속적인 일을 하고 7번째 날은 어떻게 돼? 하느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날로 주기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7일주 이 시스템의 어떤 생활 리듬을 종교상의 어떤 가르침과 신념으로 이 유대인들은 그 7일주 시스템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일단 이 추측을 해보고요. 자, 그것을 또 이 구약 성서에는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라는 그러한 이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안식일 계명으로 해서 7번째 날은 무조건 쉬어야 한다. 안식일이다. 그때는 다른 일을, 세속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계율을 만들어 버려요. 이것이 모세 4경에 나오는 이 계율이죠. 자, 일단 유대주의 안식일 계명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일하면서 내 할 일을 다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의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와 너희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희 집증승과 내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떠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주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식일에 강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것이다. 자, 다시 말해서 6일 동안은 세속적인 일을 하고, 즉 하느님이 만물을 창조했듯이, 그리고 7번째 날 하느님이 쉬셨듯이 그 7번째 날은 주를 찬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편안하게 평안하게 지내는 날로 삼아라라는 계율을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 이 안식일 계명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민족이 되었죠. 그리고 또 안식일 계명 또 한 구절이 또 나오는데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에 나오는 겁니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여라. 엿새 동안 일하면서 내 할 일을 다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의 하나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너희 소와 나귀, 그리고 너의 모든 집증승과 내 동네에 사는 이방인들은 어떠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유대주에서는 즉 7번째 날은 반드시 쉬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안식일 엄수는 유대교의 어떤 종교적인 테두리를 떠나서 이 사상이 고대 그리스를 거쳐서 고대 로마인을 통해서 그다음에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거든요.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지금은 주 5일제 근무지만 이전에는 어떻게 주 6일 근무하고 마지막 날, 즉 일요일에 해당되는 날 우리가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스템으로 7일 일주 시스템이 그때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만들어져서 오늘날까지도 계속되어 오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7일 일주 시스템의 탄생의 유래, 근거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것은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자, 7일 일주 시스템이라는 것은 고대 바빌로니아의 행성주와 고대 유대인들의 유대주가 절묘하게 합작하여 만들어낸 사회 문화적인 산물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내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2020년에 쓴 주 탄생의 사회문화사적 추적이라는 그런 논문에서 기술했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일단 과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제가 쓴 2020년에 쓴 논문 주 탄생의 사회문화사적 추적이라는 그러한 논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A4 용지 한 장에서 2장짜리 정도로 요약해서 여러분들 사이버 캠퍼스에 올리는 게 이번 플립 러닝의 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논문을 읽으시면서 조금 이제 이해하기 좀 버거운 부분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제가 인클래스 시간에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플립 러닝 제3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